중국의 화웨이가 수년간의 서바이벌 끝에 매출 실적이 이전의 피크치를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화웨이 제재 히스토리부터 확인해 봅니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미국 보고서에서 화웨이와 ZTE가 이상 행동을 보이며 중국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고 제안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화웨이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려 한 여러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상황은 심각하게 격화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화웨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었음을 알려줍니다. 2018년도에 화웨이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화웨이의 CFO인 멍완저우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웨이와 미국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화웨이의 멍완저우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의 전 최고 재무책임자이자 이사회 부의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화웨이 창립자인 런정페이의 딸로 중국 후베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1993년 화웨이에 입사하여 다양한 재무 관련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와 중국, 그리고 미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2021년 9월 멍완저우는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그녀의 석방과 동시에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2명의 캐나다인도 석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9년 5월에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수출관리 규정의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여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화웨이의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특히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공급망에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화웨이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웨이는 주로 자사의 하이실리콘 사업부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기린 칩셋은 화웨이의 모바일 장치와 다른 기술 제품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특정 해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가 화웨이의 칩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다 진보된 14나노미터 제조 공정을 적용하여 여러 기린 칩을 생산했다고 전해집니다. SMIC의 주가 차트를 확인해보면 최근에 큰 상승 흐름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는 화웨이도 대만의 TSMC에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의뢰하여 칩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TSMC는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TSMC가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TSMC는 이러한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TSMC는 중국 본토에서 12인치와 8인치 팹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화웨이는 자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 내 SMIC와 같은 다른 칩 제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점유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1위는 애플, 2위는 삼성, 3위는 샤오미, 4위는 비보, 5위는 오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화웨이를 나타내는데 중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너라는 브랜드는 원래 화웨이의 자회사였으나 2020년 11월에 매각되었습니다. 아너 브랜드가 매각된 이후에 독립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화웨이 계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웨이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단순히 스마트폰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모바일 기기, 통신 장비, 컴퓨팅, 클라우드 등까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는 늑대 문화라는 독특한 사내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CEO인 런정페이는 회사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과 기업 문화로 유명한데 이를 늑대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 문화는 팀워크, 강한 생존 의지, 희생 정신, 그리고 시장에서의 빠른 반응을 강조합니다. 화웨이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 스마트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연구개발 R&D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전체 인력의 약 45%에 해당하는 8만여 명의 R&D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화웨이는 R&D 인력에 대해 매우 경쟁력 있는 급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력 향상 및 팀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인센티브로 내부 주식 옵션을 제공하여 R&D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급여 수준에 대한 한 통계 자료를 참고해보면 평균 급여는 원화 환산 시 약 522만 원으로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6,463만 원에 달합니다. 화웨이의 경력 연도별 연봉 수준은 경력 1년 미만의 경우 월 평균 원화로 410만 원, 1년에서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월 평균 447만 원, 그리고 8년 이상의 경우에는 월 평균 1,015만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최근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된 화웨이의 간략한 히스토리와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최근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추가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